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시주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주단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주단지 참 말도 많이 듣고 그로 인해 갖고 시주단지를 모시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모셔야 된다 모시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오늘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과연 시주단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주단지의 유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시주단지란 예전 농경시대일 때 올해 수확한 곡식이나 작물의 씨앗을 다음 해에 농사를 대비하기 위해 단지 안에 모아두고 풍년을 조상에게 기원하던 행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우리는 지금처럼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은 농사였어요. 벼농사, 뭐 과일농사, 밭농사 이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종자라 그러죠. 종자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보급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올 한 해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에서 나오는 씨를 다시 모았다가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보관을 해두었다고요. 그럼 보관을 해둔 씨앗을 가지고 자 내년에도 아무 이상이 없이 풍년의 농사를 기원하면서 조상들에게 빌었다. 저는 그것이 시주단지의 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까지는 그냥 시주단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래이고 이 다음 영상에는 무속에서 말하는 시주단지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주단지의 의미. 첫 번째로 시주단지, 신주단지, 세존단지 등 많은 이름으로 각각 지역마다 불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주단지의 의미란 신이 아닌 조상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을 모신다고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알고 받들고 있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시주단지는 칠성줄, 공줄이 센 팔자의 사람이 모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 다음 내용에서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주단지란 그럼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작은 단지나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단지나 항아리만 모시면 되냐? 그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시주단지의 유래에 대해서. 자, 그때는 농경이 중심이고 어떤 종자나 씨앗을 산업화적으로 보급을 하고 육성을 하는 그런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올해 농사를 지은 농작물의 씨앗을 다시 받아서 보관을 해서 내년에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단지 안에 딴 게 아니고 쌀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의 쌀이야 뭐 도정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씨앗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자 우리의 농사의 근본은 뭐였습니까? 쌀농사였죠. 벼농사. 그런 의미로 저는 쌀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나 항아리 위에 쌀을 넣고 그 위에 꽃가를 세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일반 시주단지와 담원의 시주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 시주단지, 즉 다른 무당들이 말하는 시주단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네 가지로 나눠봐. 그 첫 번째로 일반 시주단지는 단지 안에 쌀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넣습니다. 어떻게? 뭐 손으로 들어서 단지 안에 쌀을 그냥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말로 1만석이요, 2만석이요, 3만석이요, 4만석이요 그냥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안에 쌀을 넣을 때도 의미를 부여하고 넣거든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 이것은 저만이 생각하고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 이 쌀을 넣어야 되며 어떻게 이 쌀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단지 안에 쌀을 넣으면서 저만의 특징을 추가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이 제가 앞선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단지는 조상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는 그냥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안의 조상들의 내력이고 어떠한 조상들이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풀이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그 단지 안에 같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시주단지는 사업 대감 단지와 같이 조상 한 분이나 조상 없이 그냥 정성이라는 의미로 모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정성이라는 의미로 모시는 게 그냥 불사. 그래서 불사단지란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조상 한 분만 찾아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례자의 주장과 몸줄을 찾아서 같이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시주단지는 단지를 평생 모셔야 된다라고 하며 중간에 없앨 시 퇴송이란 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단지를 모신 후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에게 나를 도와주려고 온 조상들을 알아줬는데 더 이상 특별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그리고 저는 단지를 모시는 기간이 끝나면 퇴송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한테 시주를 모셨어요. 근데 제가 7년만 잘 빌고 닦아 보세요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7년이 끝나면 그냥 처리를 하시면 돼요. 왜냐? 용도를 다 했잖아. 즉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유통기한이 다 됐는데 다시 또 그거를 치운다고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주단지는 내 조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단지를 모시고 나면 본인의 조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단지와 같이 확인을 해드려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제자가, 즉 제가 아무리 당신의 조상이 맞다 맞다 맞다라고 말로 하면 뭐합니까? 이 조상을 모셔야 되고 알아줘야 되는 사람도 몸으로써 어떤 느낌으로써 내 조상이 맞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지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찾은 조상이 맞고 본인도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럼 누가 시주단지를 모셔야 되냐? 사주를 풀어서 칠성줄 공줄이 센 분이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칠성줄 공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다고 무작정 사업대감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업도 하지 않고 회사원이다. 근데 이분이 칠성줄 공줄이 센 분이다 라고 하면은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됐나요? 많은 무당들이 이럴 경우에 하는 말이 불사를 모셔야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무당의 팔자도 있듯이 이 칠성줄 공줄이 센 팔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는 무당은 당연히 내 조상, 즉 신을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칠성줄 공줄이 센 분들은 내 조상을 알아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시주단지를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한다고 모시는 게 아니라요. 그럼 시주단지를 모셔야 되는 팔자인데 단지 모시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존재를 하냐? 저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의 의미가 조상을 알고 빌어준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가 없는데 단지를 대체할 방법으로 모시면 되죠. 제가 이전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시주단지를 모시면서 그냥 쌀만 붓고 실만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조상에 대한 것을 같이 넣는다고. 그것만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단지를 모시는 게 내 조상을 이제 알아줬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잘 섬기겠다. 그 의미일 뿐인데 꼭 단지를 모셔야 된다. 말은 시주단지를 모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단지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인 사람이 있고 도저히 생각해도 모실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전자에 모실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라면 그냥 단지를 모시면 되지만 후자로 말한 모실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주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항상 많이 하세요. 단지를 잘못 모시면 집안이 힘들어진다는데 그래서 모시지 못하겠다. 즉 집구석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모시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통 일반 무당들이 모시는 시주단지를 보면 한 분 또는 두 분의 조상만 모시거나 의미 없는 세존 할머니, 불사 할머니, 대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모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와 있는 조상은 한 분 또는 두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앞전에 우리의 조상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강의에서도 말을 했고 제가 실시간이나 그 전에 강의에서도 몇 번 말을 했는데 우리의 조상은 한 분 또는 두 분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이 있다. 이 수많은 조상이 있는데 단지를 모신다는 의미가 뭐냐? 나에게 온 조상들을 다 알아주고 찾아주겠다. 그렇게 찾아서 내가 이 조상들을 이제 찾아주고 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와는 맞지 않게 한 분 또는 두 분을 찾아요. 그럼 나머지 조상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찾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지. 왜 쟤만 찾아줘? 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집안에 누가 결혼을 했어. 만약에 조카가 결혼했다고 칩시다. 이 조카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 다니는데 나 빼고 내 형제들한테는 다 갔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섭섭하겠죠.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즉 단지를 모셔서가 아니고 단지를 모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를 모시고 나서 그 단지를 모셨다는 이유로 계속 정성을 쌓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저는 단지를 모셨고 나서 그 단지를 모셨다고 무당들이 어느 때 되면은 아유 너희 조상들 네가 알아주고 단지를 모시니까 진적을 해야지. 이제는 가리를 해야지. 아니면 어느 날에는 단지를 모셔놓고 집에다가 뭐를 빌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나도 조상들을 모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노하겠지 라고 해서 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몇 번 단지 하나 모셨다는 이유로 구술을 합니다. 즉 금전적으로 힘들어져서 집구석이 망한다고 저는 말을 해요. 제가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단지 하나 모셨다고 절대 그런 행위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진적이나 각이나 조상 해원굿 이런 것은 내 조상을 찾기 위해서 그런 구슬을 하는 건데 이미 단지를 모시면서 내 조상을 찾았는데 더 이상 찾을 조상을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무당들이 있다면 저는 그 무당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놓고 네가 조상을 처음부터 안 찾아줬으니까 일을 잘못한 거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조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기준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해요. 이게 뭐냐? 일단 조상이란 것을 찾아서 그 조상을 찾았다는 의미로 단지를 모시고 있어. 그때부터는 누구나한테 다 있는 조상들이고 신들인데 그런 조상을 알아줬기 때문에 내가 더 특별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떠한 심정이 드냐? 지금 이렇게 모신 내 조상이 맞나? 아닌가? 잘못 모셨냐? 라고 갈피를 못 잡아요. 왜 갈피를 못 잡냐? 그 단지를 모시면서 무당이 찾아준 조상이 맞나 안 맞나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랍니까? 이제 단지 하나를 모셨다는 이유로 그 단지에 모신 조상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다시 또 확인하러 다닙니다. 즉 무당들이 신굿을 하고 나서 내신을 잘 받았냐 못 받았냐를 가지고 이 무당 저 무당한테 돌아다니면서 듣는 말인 너 어느 할매가 돌아앉았다 어느 할배가 돌아앉았다 조상가리를 잘못했네 아랫대 조상을 잡아야 되는데 윗대 조상을 잡아서 네가 앞을 가리네 그렇게 하면서 가리굿하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경우랑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굿을 하든 시주단지 일을 하든 저는 마지막에 항상 오늘 찾은 조상들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본인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조상이란 신을 모신 것에 대한 가스라이팅으로 본인 스스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힘들어진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내 조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기준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여기서 말한 내용과 조금 통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무당이 아닌 일반인이 조상을 찾는, 조상을 모시는 행위, 즉 시주단지를 모시면 평생 모셔야 되냐? 아니죠.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이라면 조상이 원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평생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칠성줄 공줄이 센 사람인데 시주단지를 평생 모셔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무당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기간이 되어서 처리할 때는 특별히 처리하는 행위가 필요치 않고 스스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시주단지를 받으면서 내 조상뿐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런 줄을 영향에 받는 내 자식들에게 있는 조상도 다 찾아주기 때문에 내가 시주단지를 모셨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내가 모셨으면 내가 열심히 잘 빌고 닦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 자식한테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를 막고자 단지를 모시는 것인데 그 단지를 모셨다고 해서 대물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주단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주단지는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을 모시는 것이므로 겁을 먹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주단지를 모신다고 신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대접을 하거나 정성을 쌓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무당이 한다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무당이므로 그런 무당은 걸러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조상을 찾는다고 조상굿을 안 하려고 시주단지를 모시는 건데 오히려 모시고 나서 더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빨대를 꽂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주단지의 유래처럼 내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씨앗을 보관해 놓는다는 생각으로 집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정성의 씨앗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접근을 해보세요. 올해 내가 단지를 모셔서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조상을 잘 찾아주고 알아주고 내가 잘 빌어준다면 내년에는 우리 집안에 내 남편이 내가 내 자식이 조금 더 편안하게 도움을 받아서 잘 되겠지. 즉 시주단지란 것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정성을 쌓는 단지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한 시주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무당들도 단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지금까지 제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즉 조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시주단지라는 개념을 세운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